내용과 키워드들이 서술형에서는 그죠? 5개 정도의 대제목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60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주겠다.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의 어떠한 실무 경험들을 좀 더 축적하는 것들은 자기가 본인이 하고 계신 분야에서 계속 쌓아나가면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 그렇죠? 그 밖에 다 경험할 수 없는 분야는 토전력학에 대한 개념과 핵심 내용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가 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기술사를 합격하시고 나서,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 그렇죠?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면 된다. 접근 방법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서브노트를, 그렇죠? 너무 완벽하게 만들지도 말고, 그렇죠? 핵심의 기본서들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가되, 그렇죠? 상공 바인더를 가지고 계속 추가하는 과정들을 거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을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용어 문제, 지난 시간에 용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보는 형태를 가졌고, 서술형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하되, 그렇죠? 용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에 대한 팩트들을 이해를 해서, 그렇죠? 그것들을 어떤 정의와, 그렇죠? 이론에 대한 개념들, 메커니즘, 활용에 대한 이해들을 통해서 서술형 문제는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물어보는 것들을, 그렇죠? 용어 문제의 내용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합하고 재배치하는 형태로 연습이 되면 된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각각의 내용들을 한 페이지로 이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조합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죠? 대구성을 해서 짜집기, 그죠? 뭐 조금 용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적절하게 짜집기를 해서 그 앞에 뒤에 내용들을 빼고 핵심들을 가지고 서술형의 대제목으로 적절하게 빼낼 수 있는, 그렇죠? 구성이 돼야 되고, 자, 이거에 대한 구성들은 내가 글로써 필기시험이 되는 거죠. 혹은 말로써 써도, 그죠? 뭐 나중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의 그 스토리처럼 글로 써도 혹은 말로 써도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읽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읽혀야 된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만들었던 서브 노트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것들이 글로 써 있어도 결국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이러한 의식의 흐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형태로 흐름이 되어야 읽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읽혀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흐름들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요거에 대한 개요들을 좀 얘기하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문제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서브 노트를 만든 거를 가지고, 그렇죠? 내용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지속적으로 해야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본인의 노트들이 만들어져야, 그죠? 그거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소위 요즘 얘기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다가 더하기를 하던, 그죠? 빼기를 하던, 혹은 내용을 보충을 하던,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반복 학습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죠? 복습하고 계신가요? 복습? 실은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 강의에 대한 시험 영역의 전체적인 범위가, 토질기술사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틀은 있어야 되죠. 흑의 기본적인 개요, 성질, 분류, 여기에다가, 그렇죠? 투수, 압축, 압밀, 그렇죠? 전단. 이것들을 가지고, 그죠? 토합, 흑막이, 기초, 말뚝, 삼로, 또 여기에다가 보니까 안반역학에다가 터널, 그렇죠? 이 부분이 안반에 해당되는 거고, 요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그렇죠? 집안 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연약 집안에 대한 큰 틀에서의 보강 공법, 보강 대책들에 대한 거, 동적 특성, 뭐 폐기물, 준설 매립,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추가가 되는 내용이고, 구성 자체는 이렇게 큰 덩어리에다가, 그렇죠? 이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혹은 별도의 챕터로 이렇게 뿌려지는 현재 전체적인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하나하나의 내용의 챕터들을 실은 커버하기에도, 초반에 공부하기에는 일주일에 한 챕터씩 진행을 하는 것도 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양도 뭐 들여다보려고 하면, 공부량도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챕터 하나 가지고 뭐 일주일 한 달을 공부해도 모자른 공부의 양인데, 그죠? 그것들을 우리는 쭉 해서, 그죠? 토질력학의 책의 목차들도 거의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되어져 있고요. 이것들을 한 사이클을 끝내는데 얼만큼이나 가야 될 것이냐, 그죠?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우리가 지금 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큰 틀에서 10주 사이클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도 약간 조금 덜 중요하거나 빈도가 낮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또 못하고 또 이렇게 좀 스킵해서 넘어가는 것들도 좀 일부가 좀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해놓은 게 마지막 할 때쯤 되면, 터널하고 있을 때쯤 되면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누구나 다 이렇게 또 까먹고, 그렇죠? 기억이 나지가 않아서 반복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반복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돼 가지고 근거들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공부했을 때도 참고한 내용인데요. 에빙하우스의 좀 들어보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망각곡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 교육학자기도 하고 뭐
이런 뇌 관련된 학습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간이고, 그렇죠? 어떤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기억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해봤더니, 자, 요거를 공부하면 즉시 하게 되면 가령 100%를 다 뭔 소리 하는지를 알아듣고 기억을 했다. 그렇게 되면 20분이 지나면, 실은 시간이 지나자마자 까먹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이 지나면, 그렇죠? 기억했었던 거에, 학습했었던 거에 58%밖에는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58%. 그죠? 간신히 절반 기억할까 말까 하는 거죠. 20분 지났는데. 자, 하루가 지나면 33% 정도를 기억을 한다고 하고요. 한 달이 지나면 이것도 기억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1%를 기억하더라는 연구 논문을 수십 년 전에 연구 논문을 썼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교육학 논문을 쓰는 것들은 아니니까 뭐 그런 디테일한 것들보다는 분명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이 까먹는 양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또 까먹는, 잊어버리는, 우리가 학습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 주기와 시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 자, 20분, 하루가 지나면 30%밖에 기억을 못한다. 그거는 어느 정도인 거냐면, 잘해야 그런 것들을 들었었다 혹은 그걸 봤었다 정도의 수준밖에는 기억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것들을 바꿔서 얘기하면 당신이 알고 있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30%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학습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문만 쓴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대책, 어떤 얘기입니까? 효율적인 학습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내놓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복습이라는 툴인데, 그 복습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의 기억에서, 그렇죠? 50%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금방 가죠. 그래서 하루면 30%의 기억력 수준으로 떨어지니, 자, 이 사람은 공부한 지 1시간 이내에 최초의 학습을 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복습은 뭐 그거를 뭐 예를 들면 강의를 1시간짜리를 들었는데, 혹은 2시간, 3시간짜리를 들었는데 그 동일한 복습 내용으로 한다. 3시간을 똑같이 공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1시간 내에 3시간 하면서 내가 기억했었던 거, 메모했었던 거, 혹은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그냥 쭉, 이미 아직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고 들었었던 얘기들을 유효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떠한 얘기들을 가지고 했구나. 교재가 됐던 내가 메모해 놓거나 노트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하강 곡선으로 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원래의
기억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쭉 떨어져 가겠죠? 쭉 떨어져 가겠죠? 자, 그때 두 번째 학습이 하루가 지났을 때, 24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이때 복습. 하루 기준으로는 33%밖에 기억을 못하지만 1시간 내에 간단하게 복습을 해놓으면 이때 떨어지는 기억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가 지났을 때, 하루가 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내가 그때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 혹은 약간 헷갈리거나 그 사이에 까먹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상기하는 공부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다시 전부 다는 아닐 수가 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억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이 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하면 모든 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상당 부분들을 기억을 해낼 수가 있고,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옆에 같이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더 오랜 시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안을 하죠. 한 달이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복습을 해서 그렇죠? 하게 되면 이때 들었었던 거에 상당 부분을 기억을 할 수가 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복습이 몇 번이 이루어졌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물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까먹습니다. 여전히 까먹지만 우리가 학습이라는 목표, 그렇죠? 이 기술사 시험이라는 학습의 목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뭐 계산기처럼 컴퓨터처럼 파일 저장해 놓은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들이 어떠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억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60점에 해당되는 수준의 이해와 기억의 설명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복 학습이 되면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번의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면 휘발성의 단기 기억에서 지나고 나면, 그죠? 지나고 나면 거의 제로죠. 뭐 심지어 내가 그걸 수업을 듣기는 했었는지, 그죠? 우리 뭐 이런 지금 기술사 강의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어디 뭐 딴 거 강의를 듣는다거나 회사에서 뭐 이렇게 그죠? 의무교육 같은 거 비슷하게 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러면 한 달이 지나면 심지어 내가 그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실은 헷갈리거든요. 아, 내가 그거 그때 가라 그래서 교육을 들었었나? 혹은 그때 온라인으로 뭐 하라 그래갖고 들었다가 듣다 말았나 아니면 하다가 말았나 듣긴 들었나 뭐 심지어 이런 기억조차 헷갈립니다. 뭐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고 자 이렇게 4번을 반복하면 휘발성 단기 기억에서 그
뇌에서 얘기하는 장기 기억 체계로, 뭐 제가 뭐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니까 장기 기억 체계로 옮겨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그죠? 핵심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답안에 쓸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과정은 내가 했었던 것만으로도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아까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 보태기 공부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그죠? 앞서서 했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전주에 공부한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고, 본 강의가 마무리될 때도 우리가 10분 동안 했었던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맞죠? 예를 들면 오늘 본 강의를 가령 한 개, 그렇죠? 전단에 대한 부분이었다. 4시간에 걸쳐서 한 거를 다음번 복습할 때도 4시간에 걸쳐서 복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점점 공부가 많아지는데 그 4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그것만 갖고 한 게 아니니까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핵심과 이해를 하는 공부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일부를 좀 다시 까먹게 되더라고 금세 기억으로 되살려서 조금만 다시 한번 보면 될 수가 있다. 자, 시험의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서브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평소에 공부하는 거기도 하고 서브노트는, 그리고 내가 결국은 기술사 시험을 위한 우리는 전략적인 공부, 목표가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전에서 뭡니까? 지금 얘기한 효율적인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파워풀한 툴로서 우리는 서브노트를 만들고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이때 되면, 그죠? 시험이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내년도 1월 29일 날 시험 봐야죠. 그죠? 그러면 1일, 일주일, 그죠? 2주, 4주 전, 1개월 전, 이제 아직은 2개월,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도는 쭉 나가야죠. 그죠?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진도는 쭉 나가고, 내가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게 사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면에 대한 공부를 일주일 동안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앞서서 사면의 어떤 개요, 그죠? 해석 방법, 무한사면, 유한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공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챕터에 대한 분량들이 정해지면 오늘 그 공부를 할 때 어제 공부했었던 것들을 잠깐 다시 보고, 그죠? 지난주에 했었던 거 5분, 10분 동안 잠깐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죠? 일주일 전에 걸, 오늘 서면 공부해야 되는데 전날에 저번 주에 한 기초 펴놓고서 거기서 저녁 내내 공부를 복습한다라고 하고 있으면 진도가 못 나가겠죠? 그러면 핵심적인 것들만
간단히 메모하거나 필요한 사항들만, 중요한 포인트들만 기억을 하면서 지난주에 공부를 5분 10분 내에 끝내고, 그렇죠? 어제 공부했었던 것들 5분 10분 내로 복습해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복습에 대한 부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한 2, 30분 정도 지난주 어제 공부한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의 공부를 하려고 하셨던 내용들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피곤하죠. 얼른 씻고 자야죠. 근데 그걸로 딱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자, 오늘도 12시까지 공부하실 테니까 12시까지 공부하시고, 야, 오늘 보람차게 열심히 집중해서 잘 됐다, 딱 하고 끝, 이거 하지 말고 책을 덮기 전에 공부가 다 끝나셨으면 그거를 완전 종료하기 전에 한 5분 10분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슉슉 그냥 눈으로 넘기면서, 혹은 주요한 제목들이나 그림만 눈으로 보면서 5분 10분 정도에 걸쳐서 그날 하루 동안 한 공부를 앞서서 말했듯이 리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3시간 공부를 하고 주무셨다. 그거를 그냥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그냥 책 덮고 얼른 씻고 자야지, 이거랑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5분 10분 정도만 시간을 더 내서 오늘 하루에 2-3시간 공부한 거, 그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그죠? 눈으로 보면서 필요한 단어들, 그림만 몇 개 그려보는 그 노력만으로도 다음날 리뷰 1시간 걸릴 거를 2, 30분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10분 내로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처음에는 뭔가 싶지만 해보면 결국은 기억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가 있죠. 아니, 알아야, 기억이 나야지 쓰죠. 책 보고 나서 하면 그게 있다라는 걸 아는데 답안지를 쓸 때 그거를 써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나야지 쓰지. 그죠?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 문제죠. 물론 모르면 생각도 안 납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거를 쓸 수도 없고 생각도 당연히 안 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잖아요. 기술사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게 생각나거나, 혹은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들을 조합하는 것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꼭 중요한 아이템 하나, 답안지 거의 다 썼는데, 혹은 딱 제출하고 났는데 그 얘기는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빼먹었네. 그죠? 그런 경험들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당연히 기억이 나야죠. 그 기억을 유지시키는 거에 대한 공부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앞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이제 공부하시는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쭉쭉 진행을 해 오시는데, 자, 시험이 거의 이제 일주일, 2주일 정도 수준으로, 그죠? 기간이 줄어들면 그때는 이제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거를 아는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때는 새로운 공부는 아니에요. 어떤 게 철저하게 돼야 되느냐? 기억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해 가지고, 그죠? 내가 써야겠다라고 하면 생각이 나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생각이 날 수 있는 상태의 그런 공부들을 해야죠. 그래서 서브노트가 잘 되어져 있고, 그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기본 교재들이나 내용들이 철저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을수록 사용하기가 좋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복습과 반복 학습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험이, 그죠? 일주일 이내로 들어오면 거의 2일에
한 사이클 정도를 다 돌려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루 이틀 남았을 때는, 그죠? 우리의 기술사, 토질기술사 시험 범위에서 1챕터부터, 그죠? 마지막 챕터까지 싹 다 하루 만에, 예,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네, 어디입니까? 최대한 오래된 기억 상태에다가 유지를 해야, 그죠? 모르는 거는 못 써요. 모르는 건 못 씁니다. 그거 잠깐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술사 시험이 뭐 다른 시험들처럼 연필 굴려가지고 재수 좋게 어제 본 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내가 기존에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실은 쓸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건 내가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봤다고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쓰는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복 학습으로 시발성 기억들을 최대한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놔야 되고, 그것들을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기억이 나야지 쓰는 겁니다. 반대로 기억이 안 나면 쓸 수도 없고 답안지에 활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기술사 시험이 어쨌거나 시험이라는 그 한계로만 보면 합격을 못하고 계속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저보다도 더 모르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그냥 공부했는데 또 되게 쉽게 붙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차이가 단순히 뭐 경험이 많습니다 하고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조금 덜 했어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것들을 적정하게 기억해내서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해서, 그죠? 60점을 맞는 거죠. 60점.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65점이고 실질적으로는 60점, 61점으로 합격을 하면 된다. 네,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측면에